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1번입니다. 당사는 반기 결산을 하는데 2025년도 6월 말 결산 시 소모품 기말 재고액은 650만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결산 분계를 입력한다고 할 때 6월 말 결산 수정 분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소모품 취득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은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취득을 할 때, 이제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산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자산을 처리하겠다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지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구입했을 때 계정 과목은 차변에 소모품으로 처리를 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면은 비용을 바꿔야 되겠죠. 차변 소모품비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해서 바꿔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은 3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 아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틀려서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걸렀어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솔직히 4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게 기말 제거액은 65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미사용 금액이 돼요. 그래서 미사용 금액을 650만원을 넣을 수가 있냐 없냐 했을 때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1번의 답은 3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욕 퍼질나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산 처리했을 때 쓰는, 이제 대체했을 때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로 거르는데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취득 금액,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구입을 했냐, 취득 금액에서 미사용 금액만큼 650만원이죠. 그거 빼면은 뭐예요?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취득 금액은 1000만원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일단 어디서 볼 거냐면은 소모품은요, 그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총계정 원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표준은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게 목적이에요. 답지도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서 재무상태표를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6월 말로 잡아줘요. 밑에 보면은 소모품이라고 있어요. 여기 얼마에 매입했어요? 1050만원에 매입을 했는 거죠. 자, 취득 금액은 1050만원, 비용 처리가 아닌 자산을 처리했고, 그러면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목적이니 안 쓴 것만큼 빼면 되죠. 얼마? 사용한 금액은 400만원이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이라 어렵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회의관리, 다시 할게요. 자, ERP에게 2급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2025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키워드가 되는데, 자, 제가 얘기했듯이 월별, 분기별, 반기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런데 상반기는 반기별에 해당이 돼요, 본래.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상반기를 보고, 이제 반기별이죠, 이거는. 반기별로 봤을 때,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봐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를 해가지고 6월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해서 봐도 유효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으니 1번으로 봐도 되고 2번으로 봐도 되는데,
본래 목적은 2번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자 클릭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는 몇 월 달 걸로 할 거냐면은 상반기면은 6월 말까지 1월부터 6월 말 6월 말로 해주면 되고 그건 두 개로 해서 뜯다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매출액은 8억 9,750만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 2번. 단기 상품 매입액은 3억 2,130만원이다. 상기 상품 매입액 얼마? 6개월치 금액 3억 2,130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판관비가 감소하면 단기 순이익도 감소한다. 자, 판관비가 지금 보면은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거는 지금 9억 9,500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9억이 나왔고 같은 금액을 했을 때도 아마 금액 차이가 엄청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가 4억 7,200이에요. 4억 2,500 영업이익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판관비가 만약에 2억이라고 봐요. 그럼 2억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 나와요? 그렇죠. 2억 7천만원 만큼 뺀 대략 6억 9천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비용은요. 단기 순이익을 내려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용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단기 순이익은 그렇죠. 커지는 거죠. 이거는 원리를 생각하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맞죠. 비용이 줄면은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4번.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으로 여기 있죠? 10만원 발생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3번입니다. 2025년도 1분기 동안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관비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문제 키워드는 두 개예요. 어디인지 아실 것 같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현금, 그 다음에 판관비입니다. 요게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두 개예요. 자, 유일하게 키워드를 두 개를 해서 한묶음으로 하는 게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1월계표입니다. 자, 이거 전3회 가신 분은 기억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월계표가 해당이 되고요. 1월계표는 전표 잔고관리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계표 분기장 밑에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자, 1계표를 볼 거냐 월계표를 볼 거냐는 여러분들 그냥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자, 날짜는 1분기면은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에 현금이면서 밑에 보시면은 판관비 있죠? 판관비이면서 현금으로 돼 있는 부분 자, 한번 봅시다. 후보가 4개가 있는데 811번 복리후생비 그리고 812번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다 현금으로 쓴 게 있죠. 자, 이 중에 그러면은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관비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중에 금액을 찾으면 돼요. 자, 딱 봐도 정답이 있어요. 몇 번? 그렇죠. 여비교통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입니까? 13번의 답은 여비교통비가 가장 현금 지출의 금액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그렇죠. 13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계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된 당해 감가상각비 합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지 고르시오.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고정자산 등록이 키워드가 됩니다. 본래는 감가상각비 보고 키워드를 따지는데, 본래 이제 유형자산, 이제 계정과목명,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게 키워드가 나오면은 고정자산 등록에서 보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팁에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죠, 일부에서.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자 클릭하면은 이 문제에서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가 이제 조회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 일단 첫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자산 유형은 뭐냐? 팩스기는 비품이죠. 자, 하나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에 딱 적혀있지. 212 0000 9 이렇게. 자, 그래서 뭐예요? 팩스기. 취득일은 언제예요? 2025년도 5월 1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 다음 취득원가 얼마예요? 부대비용 포함해 300만원. 상각방법은 정율법 맞아요? 정액법. 몇 년? 5년. 이거는 이제 내용에서 펴고요. 그냥 손으로 그냥 치면 돼요. 노란색 돼 있는 부분은 다 쳐야 돼요. 그 다음에 경비구분 뭘로 해야 돼요? 팩스기는 공장에 쓰는 게 아니죠. 하이번 떼고. 관리부서는 누구인지는 안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은 넘어가면 돼요. 끝.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리 여부, 이거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겠는데, 연상각 없음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상각 다 끝난 거예요. 상각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연상각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거 마지막에 1000원이 남는 거예요. 아마 계산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가? 8개네. 그러면 아마 8,000원 나올 거고, 8,000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팩스기가 5월 1일에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상각비가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40만. 그러면 아마 40만 8천원 나올 거예요. 1000원 남겨놨을 때. 그러면은 한번 조회해 볼까요? 근데 문제에서는 또 40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또 없어요. 또 보면은 왜? 40만 8천원이 왜 없냐면은 지금 300만원에 5년이면은 60만원씩 상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또 8개월치만큼 또 계산이 돼 있어요. 40만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현황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명 본점이고요. 자, 그리고 경비구분은 전체로 800번대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500번대, 800번대 얘기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전체로 맞겠네요. 그 다음에 기간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 요청사항이 뭐냐면은 비품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왜냐면은 전체 감가상각비를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감가상각비는 여기 단기 감가상각비를 보아주시면 돼요. 764만 5천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4번 난이 아까 비품이었거든요. 비품은 40만원에 감기에 감가상각비가 나왔고, 나머지는 상각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으로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8,000원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던 게 사실상 맞아요. 네,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감가상각비를 묻는 거니 정답 몇 번? 1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5번입니다.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 플러스 알파 내용으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 방법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라고 돼 있으면은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가치세 관리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리로 자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부가가치세 관리해 보시면은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 방법에 보시면은 기간이 언젠지 안 나와 있죠. 예, 안 나와 있어요. 예,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엔터 치면은 또 불러오기를 또 해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의 내용을 또 보자니 자 이 부분이에요. 관할 세무서는 소초 세무서, 업태 도소매, 종목 소프트웨어, 주사업장 진행, 부가세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주사업장에서 진행한다 라고 돼 있죠. 사실 이 부분은요. 여기에 이제 기간에 엔터를 치면서 과세 표준을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올리는 키워드는 부가세 신고서이지만 내용물을 보면은 부가세 신고서가 아니에요. 내용물을 봤을 때 본래 이제 겉으로 보는 키워드는 부가세 신고서인데 안에 내용물은 부가세 신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볼 거냐? 자, 이러한 문제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자, 알려드려요. 시스템 관리에서 사업장 등록에 자 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엄청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에서 사업장 등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에 클릭하시면은 회사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과 지점이 있고요. 자, 본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관할 세무서는 서초 세무서다. 자, 관할 세무서는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서초 맞습니까? 그렇죠. 유명 본점에 서초 세무서 맞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 2번. 업태는 도소매이며 종목은 소프트웨어다. 자, 여기 있죠.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소프트웨어.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3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진행한다. 자, 어디에 있어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주사업장 진행. 여기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해요, 사실.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 뭐라도 돼 있으면은 다음 단계를 보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아닙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자, 있습니다. 자, 있기 때문에 보면은 주사업장 등록이 유명 본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업장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돼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론적으로 아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지만 납부는요.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3에게 1급을 제대로 배웠으면 다 아실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돼 있으면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사업장이라고 자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이게 31번입니다. 자, 뭐로 돼 있어요? 그렇죠. 0번으로 돼 있죠. 사업장별 신고라는 거는 본점에서 신고를 하고 지점에서 각각 신고하라는 의미가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상식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3번이 답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진행한다. 뭐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부가세 신고는
이제 사업장별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하나가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별 신고라고만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주사업장 납부라고 돼 있으면은 아마 회계 쪽 이름에서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사업장 하든 주사업장 하든 뭐 상관없죠, 사실.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3번을 찍어서 맞추면은 뭐 맞는 거고, 4번을 찍어서 맞췄다면은 에이씨 그냥 틀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5년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여러분들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여기다 키워드고, 그리고 매입인지 매출인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네요. 예,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디?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별이고요. 본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기죠? 2기 확정이죠. 2기 확정이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10에서 12월이죠.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확정 신고 기한. 자, 이래서 불러오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매출로 조회를 했을 때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매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총합계액은 5,758만원이다. 자, 여기에 총합계를 보시면 돼요. 자, 얼마? 5,758만원.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정유실업위원회사 거래처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총 8장입니다. 자, 정유실업 볼까요? 자, 수취라고 돼 있죠. 이건 매입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매입 쪽입니다. 발행은 매출, 수취는 매입. 그래서 매입 쪽으로 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못 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답 2번인데요. 이러면 틀려요. 네, 그래서 자, 정유실업 볼까요? 8장이 맞아요? 틀려요? 수취한 세금계산서 8장.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전자외도 봐야 돼요. 전자외도 지금 있습니다. 전자외까지 정유실업이 있으면은 틀린 게 맞아요. 있네. 몇 장이에요? 9장이에요. 왜? 전자가 8장이고 전자가 아닌 게 1장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자만 보고 맞아요 이러면 낚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전자 외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성호기업의 거래처에 발급한 부가세액은 2,420만원이다. 발급이라고 하면은 매출입니다. 자, 어디 있어요? 성호기업입니다. 자, 여기 있죠. 어디? 여기. 부가세 얼마예요? 2,420만원입니다. 그래서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거래건의 부가세 합계액은 5,300만원이다. 자, 매입 쪽으로 해서 다시 조회해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나가는 금액 얼마? 여기죠. 5,300만원 맞습니까? 그렇죠.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수치는 매입, 발행은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딱히 언급이 없었던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거래건 중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신용카드 매출 거래건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이라는 부분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으면은 신용카드 발행 또는 수취명세서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는 매출 거래건 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를 하는 게 메인 매출장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신용카드 발행금액 직계표 수취명세서부터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발행 직계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일기 예정이에요. 자 불러오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없으면 불러오기 하는 게 맞는데 있으니까 불러오기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뭐 이거 지워버렸네. 예, 이렇게. 근데 250만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 건인지 두 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건에 250만원일 수도 있고 두 건에 나눠서 250만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볼 수는 있지만 거래처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를 세모로 제가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는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얼마 있는지 몰라서 거래처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예요? 시장에서 발급된 금액으로 물어보니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 거래처로 했을 때는 누구인지 모르니까 세모로 한 거고 만약에 금액으로 했다고 하면은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매출장에서는 찾을 수 있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행된 동시에 돼 있는 거래처라고 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여기에서 맞는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0만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아까 부가세 신고서를 아까 제가 문제만 보고 부가세 신고서를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자 문제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보니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 그중에서 매입부는 생계세 수취분만 존재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번에 해당하는 부분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몇 기예요? 1기 확정이에요. 1기 확정 언제예요? 그렇죠. 4월 1일부터 6월 말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정 확정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불러오기 해줍니다. 여러분들 아무 자료가 없으면은 부가세는 불러오기를 꼭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1번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이다. 자 여기에 9분에 보시면은 뭐 사업자 단위가서 이렇게 있는데 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제가 신고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를 봤을 때 종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자 클릭합니다. 자 종사업장 있죠. 여기 본점 지점. 그럼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뭐 아까 얘기도 했던 부분이었고 예, 맞는 얘기가 돼요. 15번 문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정자산 매입분은 세용계산서 수취분만 존재한다. 고정자산 매입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 근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장담을 못 드려요. 근데 11번 나는 세용계산 수취분이 맞는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클릭을 한 2번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클릭이 2번 하면은 창이 또 다른 게 떠요. 고정가사 매입이 있어요? 없어요? 카드 쪽은 없어요. 그 뭐예요? 11번 난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과세 표준의 매출세액 불러오기. 다시 할게요. 3번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과세 표준 매출세액의 부가세 합계액은 4억 200만 원이다. 여기에 이제 과세 표준 있죠. 이거 보면 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과표명세 4억 200만 원 돼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과세 표준의 매출의 부가세 합계액은 4억 200만 원이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도 딱 정확하게 4억 200으로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조회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딱히 만져야 될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근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 맞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안 돼요. 왜냐면은 과세 표준은요, 요거는 공급 가액을 뜻해요. 부가세 합계액을 물어보잖아요. 과세 표준 매출 세액의 부가세 합계. 이거는 공급 가액이에요. 하마터면 저도 방심 하나 넘어갈 뻔했죠. 여기에서 과세 표준은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과세 표준은 매출의 공급 가액을 뜻해요. 세액을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방심 유도를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맞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거지. 그런데 과세 표준은 매출의 공급 가액을 물어보는 거지, 세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과세 표준의 공급 가액은 4억 200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맞는 표현이 되는데, 매출 세액의 부가세 합계액은 4억 200이다 하면은 틀려요. 그래서 말 자체가 틀린 것도 있고요. 금액만 봐서 맞다고 판단하면은 그것도 여러분들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낚이려는 문제가 되는 거죠.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2,415만 원이다. 뭐 딱히 뭐 내용도 없고 최종 납부할 금액은 얼마? 2,415만 원이다. 이렇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18번에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도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부동산 임대 내역의 자료를 입력한 후에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단 보증금 이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이 문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짜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내가 부족하다가 판단했을 때 수기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ERP 중에서 저는 최근에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다가 이제 2번만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보여줬었는데 하도 야매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부동산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대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과세기간은 2기 확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시험이니까 다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은 뭐 그냥 치면 돼요. 네, 이렇게 치면 되고, 지상 3층 301호 상호 어디지? 도민실업 이렇게 돼요. 면적은 얼마냐면은 200, 사무실, 임대기간 1년짜리네요. 보증금 2억 7천, 월세 300,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끝.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여기 해당하는 간주 임대료가 얼마냐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973589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이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를 찾으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수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10에서 12월 달까지가 10월 1일부터가 10월 말이 31일이고 11월 말이 30일, 12월 말이 31일이에요. 그래서 총 며칠이면 92일이죠. 산식은 보증금 곱하기 과세 기간 월수 3개월 10에서 12월 92일 나누기 365일 2025년도 6년 아닙니다. 그래서 곱하기 2.9% 적용해주면은 딱 수기 금액이 나와요. 자, 계산해볼까요? 2억 7천만 원이에요. 곱하기 92일이에요. 나누기 365일을 따져요. 연 이자율이 얼마예요? 0.02, 2.9%예요. 그래서 얼마? 1973589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수기로 계산해줘도 돼요. 진짜 내가 시간이 없을 때. 그러면은 수기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발생하지 않은 세무 구분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2025년도 부가시세 예정 신고 시 발생하지 않은 세무 구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근데 직접적인 키워드가 아니고 유추해서 하는 간접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인 매출장에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뭐 세무 구분, 뭐 그다음 면세, 뭐 카드 이런 거는 메인 매출장에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장부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메인 매출장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위칸에 이제 보시면은 세무 구분별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세무 구분별로 했고요. 날짜는 2025년도 2기 부가세 예정이에요. 그래서 7에서 9월 달이에요. 자, 전표 상태 승인, 출력 구분은 전체로 잡아주면 돼요.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조회키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무 구분별로 해서 하나로 집계가 돼요. 그래서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과세 매출 있고, 카드 매출 있고, 자, 1번과 2번은 찾았죠? 있죠? 그리고 3번과 4번 볼까요? 수입 있고, 현금 영수증 매입 있어요? 없어요? 28번.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ERP에게 2급은 25년도 1월달 문제는 사실상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과거에 있는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메뉴판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몇 번씩 해가 숙지를 하면은 아마 시험 때 긴장하지 않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ERP에게 2급 1호 문제 및 실기 문제를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1호 문제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기 문제는 동영상 풀이로 봐야지만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공지사항에 이제 ERP 정보관리사에 관한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ERP에게 2급 공지사항은요, 2024년도 11월 달부터 ERP 역사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번에 2024년도 12월 달 공지사항입니다. 12월 달 공지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ERP 기출문제가 이제
기존에는 정답이 있는 걸로 해서 공지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ERP 문제를 이제 정답 없이 하는 내용이랑 정답이 있는 거랑 구분을 해서 이제 기출문제로 올라오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naissense.kcp.or.kr에서 공지사항을 이용을 해서 참고해 주시면은 그 답지에 있는 기존에 있는 문제가 아닌 답지가 없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출제가 됨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많은 도움이 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ERP에게 1급도 제 블로그 및 그 영상을 보시면서 꼭 한번 합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ERP는요, 기업에 취업하실 분들은 이 자격증에 대한 취득이 매우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 1월달 그 내용을 잘 보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꼭 합격하시고 3월달 이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매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